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기 나갈게요. 이제 지금 준 프린트.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일단 이제 지질 시대를 해야 되는데, 배우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화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질 시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대멸종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는 이렇게 3개. 알겠지?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하면 요거 끝나니까 1시간 정도 하고, 어쨌든 1단원에 나온다 했으니까 1단원에 붙어 있는 생명이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안 풀 거니까. 개념만 쭉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3개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저거거든? 지질시대. 그지? 그래서 지질시대라고 표현했을 때, 이 대라고 표현하는 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로 치면 요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상으로 배우는 것 중에 그 지질시대 우리가 구분할 때 대라고 하는 값이 에라라고 표현해서 이게 제일 큰 범위야. 그럼 이제 저것보다 조금 뭐 한 게 있어야 돼? 저거보다 조금 더 작은 범위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기예요, 기. 알았지?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기야. 그리고 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새야, 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신생대 홀로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뭐 저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설명도 뭐야? 뭐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질시대 표현할 때 제일 큰 게 대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새여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를 크게 봤을 때 몇 개의 대로 나누는 거냐면 몇 개로 나누는 거야? 4개로 나누는 거야, 4개. 그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지구가 뭐 한 거 기준했을 때, 지구가 탄생을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지질시대가 뭐야? 시작하는 거야. 그럼 지구가 탄생해서 이제 지질시대가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선캄브리아 시대야, 대. 그러니까 제일 큰 범위니까 뭐가 되는 거야? 대가 되는 거지, 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뭐, 이렇게 뭐 한다? 나눠지는 거야. 누가 나눈 거야? 과학자들이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단 얘보다는 얘네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생이 다 뭐야? 생이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지질시대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다 여기 뭐가 써있기 때문에 생이 써있기 때문에 생물계의 큰 뭐다? 큰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 생물계의 큰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생물계의 큰 변화가 대멸종이에요, 대멸종.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종이 번성했다가 뭐 하는 거야? 특정한 종이 번성했다가 멸종해서 지구상에 뭐 하면? 지구상에 사라지면 그때가 어떤 특정한 시기가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고, 다시 그러면 이제 지구의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생명체들이 다시 뭐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다음 대를 이제 이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지질시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개로 나누는 거야? 4개로 나눌 때 이 4개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어떤 생물계의 큰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질시대에 있었던 생물계의 큰 변화를 보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특정 생명종이 지구에 존재했다가 뭐 하는 거야? 멸종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당연히 뭘 봐야 돼? 당연히 화석을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질시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하는 것들은 이제 화석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지질시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대멸종하고는 다 뭐 한 거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초반에 지구에는 거의 생명체가 뭐야? 생명체가 거의 없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가 시작하면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야?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잖아. 그럼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물론 여기는 앞에는 엄청 기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럼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된다? 아니, 고생돼. 알았지? 왜냐면 선캄브리아 시간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그리고 지각 변동도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화석이나 이런, 그 다음에 뭐 지구가 선캄브리아 시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건 잘 몰라. 그러니까는 거의 생명체가 없다가 생명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막 쫙 늘어났으니까 그때부터 고생대가 뭐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야? 큰 대멸종을 뭐 한다? 한번 겪는 거지. 그럼 이제 요때가 이제 뭐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때가 이제 고생대가 끝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뭐야? 다시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생명체들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생물종이 늘지. 그러다 다시 뭐야? 한번 대멸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회복해서 다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앞에서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니까 현재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신생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구의 학교에서 여기 다 배웠니? 배웠을 때 대멸종이 몇 번 있었어? 배웠다면서. 너는 너무 그런 거에 약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게 첫 번째 대멸종, 두 번째 대멸종, 그 다음에 뭐다? 세 번째 대멸종,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대멸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멸종,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서 현재 총 대멸종이 몇 번 있었다? 5번 있었고, 현재 이제 여기가 우리가 신생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막 플라스틱 같은 거 써서 거북이 콧구멍에 꽂아가지고 막 뒤질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거 사람이 관여한 거를 뭐 하고 나면, 제외하고 나면 크게 봤을 때 대멸종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선생님이 1, 2번하고 4번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대멸종은 일단은 지금 봤을 땐 크게 뭐만 기억하는 거야? 3번, 5번만 기억하는 거야. 맞지? 3번에서 왜 대멸종이 일어났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대멸종이 왜 일어났냐,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배우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금방 끝나, 알았지? 그리고 뭐, 실제로, 공부할 것도 보다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은 나도 잘 몰라. 뭐, 지구학인데 내가 뭘 알아. 알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화석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화석의 기본적인 뭐가 있냐면, 정의가 있는데, 화석은 이거야. 과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 살았던 뭐가 화석이 되는 거야? 과거에 살았던 일단 생물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한 30년 정도 됐거든? 근데 그러면 과거잖아. 그럼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 살던 뭐야? 생물이잖아. 하지만 뭐다? 화석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건 뭐야? 아주 먼 시기, 막 몇만 년, 몇억 년 전, 이걸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있었을 때 그 생물의 유해가 뭔지 알지? 뭐 공룡 뼈 같은 거. 그리고 뭐도 되는 거야? 그 생물의 흔적도 뭐가 될 수 있다? 화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공룡모. 그렇지. 그런 것들도 보통 흔적이 되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화석으로 취급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석이 잘 생성되는 뭐가 있다? 화석이 잘 생성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화석은 뭐 한다? 잘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몇 개가 있냐면, 크게 봤을 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하지 않아도 돼. 태연아, 뭐 하지 않아도 될까? 막 외우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냥 외우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도 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상식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생명체가 화석이 되려면 이제 땅에 이렇게 묻히잖아. 그럼 땅에 묻히고 나서 걔네들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뭐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떤 생명체가 땅 속에 묻혀야 되잖아. 그럼 그 생명체가 죽자마자 땅 속에 뭐 해야 돼? 졸라 빨리 매몰돼야 돼. 그래서 그 땅 속에 빨리 매몰돼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뭐야? 화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빨리 뭐 한다?
빨리 메모리 돼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생물이 과거에 살았다고 쳤을 때 그 생물의 쪽수가 뭐여야 돼? 쪽수가 엄청 많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한테 발견될 가능성이 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큰 거지. 예를 들면 뭐 한 100마리 정도가 살았는데 그게 사람한테 발견될 가능성이 뭐야?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개체수가 뭐여야 돼? 개체수가 엄청 많아야 돼. 그리고 딱딱한 거하고 말랑말랑한 거 중에 누가 화석이 되기가 좋겠어? 아니, 딱딱한 거야.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단단한 부분들이 뭐다? 화석으로 될 가능성이 큰 거지. 알겠지? 그리고 절대로 그 지역이 뭐 하면 안 돼? 지각 변동을 받으면 안 돼. 왜냐면 지각 변동을 받으면 보통 화석은 뭐 우리 프린트에도 써 있지만 주로 발견되는 게 어디냐면 퇴적암에서 발견돼. 퇴적암. 암석이 보통 세 종류가 있잖아. 퇴적암, 또 뭐 있어?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인데, 예를 들면 뜨거운 마그마에 어떤 생명체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화석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변성암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뭐야? 성질이 변하는 게 변성암이니까, 예를 들면 퇴적암층이 있는데 그 퇴적암층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돼? 변성암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석이 있었다라고 쳐도 뭐야?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뭐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을 갖췄을 때 뭐가 된다? 화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개체수가 뭐 한다? 개체수가 되게 많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된다? 지각 변동을 뭐 하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리고 졸라 빠르게 뭐 한다? 졸라 빠르게 매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화석이 한번 발견될 때 어떤 한 지역에서 화석이 막 몇백 개 넘게 발견이 됐거든. 그게 그 지역이 늪지대여서 공룡 이런 새끼들이 지나다니다가 뭐 한 거야? 다 빠져 죽었어. 그래서 갇힌 거지, 늪지대에. 그러니까 거기 몽탱이로 뭐야? 몽탱이로 여러 화석이 다 이제 존재하는 거지, 묶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이 뭐 한다? 잘 만들어. 다시 해볼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다?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지각 변동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빨리 매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석이 잘 생성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석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제 화석의 종류가 2개 있다라고 보통 배우거든.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류를 2개 쓰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시상화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다? 그치?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표준화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상화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는 당시에 뭐다?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석, 시상화석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산호야, 산호. 조개, 그 다음에 뭐 고사리, 이런 애이 대표적인 시상화석이거든. 그럼 예를 들면 산호는 어디 살아? 지금 현재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땅을 팠는데 그 지층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뜻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상화석이다라고 하면 당시에 뭐다?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화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상화석은 오랫동안 뭐 해야 돼? 오랫동안 생존해야 돼. 심지어 지금도 뭐 산호나 조개는 뭐야?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생존 기간이 매우 길고, 그 다음에 대신에 어떤 특정한 무엇을 알려주니까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분포하는 면적이 뭐다? 좁아요. 특정 지역에만 살아야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표준화석이 있어서, 표준화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거는 얘가 이제 뭐 하는 게 되냐면 이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지구 전체에 뭐야? 지구 전체에서 엄청 번성해서 어디서든 뭐 해야 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대신에 특정 지질시대에만 살았다가 뭐 해야 돼? 싹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딱 우리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지질시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고생대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나.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고생대 때 그 엄청 번성했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뭐가 되냐면 사벽충이에요, 사벽충. 약간 바퀴벌레 모양처럼 생긴 사벽충.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 시대는 사벽충이 지구 전 지역에 어디서나 막 번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벽충 화석을 발견하기는 쉬운데 얘가 딱 이제 고생대 시대에 번성했다가 뭐 한 거야? 이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싹 다 뭐 한다? 싹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사벽충이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중생대로 치면 이제 중생대 표준화석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야? 공룡. 그지? 공룡이 뭐 하는 거야? 중생대 때 번성했다가 뭐 있으니까? 멸종해서 사라졌으니까. 그지? 그러면 공룡이 특정한 지지시대에 전 지구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생대라고 하면 신생대는 코끼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어? 매머드란 놈이 있었는데 매머드란 놈이 뭐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되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지구 전체에 뭐 하는 거야? 퍼져서 살았던 것들이 표준화석이어서 저게 이제 지지시대를 뭐 한다? 지지시대를 대표하는 놈이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있어서 시험에 이제 이게 뭐 하겠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서 분포하는 면적이랑 뭐가 있을 때, 생존하는 시기가 있을 때, 시상화석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죠. 그지? 분포하는 면적은 뭐하고? 좁고, 생존 시기는 길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라는 건 이런 느낌. 분포하는 면적은 뭐하고? 넓고, 생존 시기는 뭐한다?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시상화석하고 표준화석의 개념은 이제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게 지층이야, 지층. 그럼 지층은 보통 어디서부터 쌓이는 거야? 뭐 당연히 상식적이잖아. 아래쪽에서부터 쌓이는 거잖아. 그럼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 이 지층을 기준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무엇들이 발견된다. 만약에 화석들이 발견된다 쳐봐. 뭐 A라는 화석, 뭐 B라는 화석, 뭐 C라는 화석, 뭐 D라는 화석, 뭐 이런 애들이 발견이 된다고 쳐봐. 그럼 내가 이제 이 지층에서 A라는 화석을 관찰해 봤더니 A라는 화석은 이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야?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는 이제 뭐 할 가능성이 큰 거야. 그래서 시상화석이 될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B라는 화석을 봤더니 B라는 화석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CD라는 화석을 봤더니 CD라는 화석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B라는 화석은 요 지층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 지층에서 뭐 한 거야? 없어진 거고, CD라는 화석은 원래 그 아래 지층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하고 요 지층이 생긴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지구에 잘 살았다가 멸종하고 다시 새로운 종이 지구에 탄생을 하니까 요 부분, 알았지? 예를 들면 이게 A란 지층, B란 지층, C란 지층, D란 지층, E란 지층 이렇게 표현하면 C하고 D 사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대멸종이니까 여기가 지지시대를 지지시대를 이제 구분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층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걸로 치면 책이랑 똑같은 거야. 아래쪽이 뭐 하는 거야? 아래쪽이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이제 지금 선생님이 화석을 설명했기 때문에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럼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둘, 셋, 넷 정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왜냐면 이미 화석을 지금 몇 종류 배웠어. 2종류 배웠으니까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의 당시의 환경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질 시대
내가 어떤 땅을 팠더니 특정한 화석이 나오면 아, 이 지층은 어느 시대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륙의 분포 범위 이런 걸 알 수 있어. 학교에서 배웠을 때 혹시 이 고생대 말에 왜 대멸종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것도 돼. 응. 그러니까 뭐 화산 폭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이 충돌하는 것도 이번에 바뀌고 나서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판계야, 판계야.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들이 다 뭐에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고생대 말에 그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뭐야? 합쳐지거든. 합쳐져서 이 사벽충이라는 게 원래 어디 사냐면 해안가 주변에 살았단 말이야. 해안가. 그럼 해안가 주변에 살았었는데 대륙이 합쳐지니까 결국 해안가가 뭐야? 사라지니까 자신의 서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 대멸종한 거지. 만약에 네가 곰이었다고 쳐봐. 곰. 알았지? 그럼 이게 큰 산이 하나 있으면 보통 곰들은 산에 어디에 살아? 산의 이 중심에 살아. 깊은 쪽에. 근데 인간이 만약에 이 곰이 사는 어떤 숲에다가 도로를 이따구로 내, 이렇게. 알았지? 십자가 모양으로 냈다고 치면 곰이 뭘 잃어버리는 거야? 서식지 잃어버리니까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뭐야? 멸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멸종.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고생대 시대 이 사벽충이라는 건 무척추 해양 생물인데 주로 해안가 얕은 곳에서 뭐 했는데 살았는데 자신이 살던 무엇을 서식지를 뭐 했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서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지. 근데 우리가 판게아가 생겼다는 건 뭘 통해서 아는 거야? 화석을 하는 거야, 화석. 글롭테리우스라는 그 식물 화석이 있는데 그 식물 화석이 지구 전 지역에 뭐야? 다 퍼져 있거든. 근데 그게 식물이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화분을 만들어서 그 씨앗이 막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다고 해서 바다를 넘어서 막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롭테리우스 화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전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대륙이 뭐 한다?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뭐 한다? 분리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군지 알지? 베게너잖아, 베게너.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다? 화석. 화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그걸 찾은 거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대륙이 어떤 식으로 과거에 분포했는지도 우리는 이제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용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융기침강. 그렇지? 그러니까 융기침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봐. 여기 봤더니, 여기 뭐 제일 아래쪽에 산호 화석이 발견이 됐어. 그 다음에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근데 갑자기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고 쳐. 이 지층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치? 땅이 솟아오른 거야. 그치? 땅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뭐해서? 융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육지가 됐으니까 고사리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위에를 봤더니, 알았지? 그 위에를 봤더니 갑자기 어류 화석이 발견됐어. 이러면 뭐야? 땅이 다시 꺼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석을 보면 대륙이 융기, 솟아올랐는지, 침강, 가라앉는지 이런 것도 뭐한다?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 알 수 있냐면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했냐. 진화하는 뭐다? 진화하는 과정들도 이제 화석을 통해서 뭐 하냐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뭐 이따가 뭐 여기서 설명을 하긴 할 테지만 이 진화 과정을 알아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요 중생대로 가면 중생대 대표하는 표준 화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조새라는 게 있어. 시조새. 그러니까 시조새니까 뭐야? 처음 시. 시조. 새의 뭐다? 새의 주상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시조새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시조새가 새처럼 부리가 있어. 근데 이빨도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새는 뭐가 없어. 이빨이 없고 부리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 새처럼. 근데 뭐가 있다? 발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시조새라는 게 뭐하고 뭐의 중간이냐면 공룡하고 뭐다? 그러니까 공룡, 다른 말로 하면 파충류와 조류의 뭐야?
중간이야, 중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시조새를 보고, 얘는 얘의 모습과 얘의 모습을 다 갖고 있으니까, 파충류에서 뭐 한다? 조류로 생명체들이 진화해서 갔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화석을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진화하는 무엇도, 진화하는 과정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왜 공룡인지는 들어본 적 있지? 공룡이다 하면. 공룡. 이 공이 뭐야? 공포스럽다는 얘기야. 무서운 용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공룡이 대표적인 파충류인데 공룡 중에 이제 목이 되게 이렇게 긴 애들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기린처럼 길이보다 목이 훨씬 길기 때문에 만약에 걔네들의 그 목에 있는 뼈들이 안에가 다 가득 차 있잖아.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대가리를 못 들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긴 공룡들 같은 애들 보면 대부분 뼛속이 뭐 한다? 조류처럼 비어 있어. 그래서 앵무새도 뭐야? 앵무새도 공룡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했다.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그 첫 페이지에 화석이다라고 해서 1번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질문은 없지? 질문이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이게 질문할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시대로 넘어가세요. 지지 시대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뭐하고 나서 지구가 탄생한 시작부터 시작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시대상으로 봤을 땐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 그래서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지질세 중에 88.2% 정도 차지. 그리고 고생대가 6.3%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생대가 4.1%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신생대가 1.4%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어떤 약간 정신 나간 학교들이 이 비율을 뭐 할 수도 있다?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느 쪽으로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그 대들이 뭐 한다? 짧아진다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약간 병신같이 둘이서 88고속도를 타고 63빌딩에 가서 41층 눌러서 14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병신같이 외우면 돼요. 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앞쪽이 뭐하고 앞쪽이 길고 뒤에가 뭐하다? 뒤에로 갈수록 지지세는 점점 더 짧아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신생대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이제 각각의 지지시대가 있을 때 각각의 지지시대의 기후, 그 다음에 대륙의 분포, 그 다음에 생물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만 그냥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는 끝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후를 보면 전체 봤을 때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선캄브리아 시대도 온난, 그 다음에 고생대도 온난, 중생대도 온난, 신생대도 온난. 일단은 뭐야? 온난하긴 했어. 왜냐면 온난하다는 의미 자체가 날씨가 뭐야? 날씨가 따뜻해야지 막 극한의 환경이 존재하거나 그러면 생명체들이 뭐야? 생명체들이 그 환경에 막 적응해서 진화하는 조건이 약간 뭐야?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다 뭐야? 온을 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말에, 알았지? 선캄브리아 시대 뭐냐면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추정을 해, 그냥. 알았지? 추정하는 거 그냥 그런 거 같아. 라는 거고, 고생대 말에도 뭐 한다? 고생대 말에도 빙하기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전체적으로 할 때 그 신생대 앞쪽은 온난했는데 뒤쪽으로 가면 빙하기 하고 뭐가 있다?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생대에 살고 있거든. 그지? 우린 신생대 4기 홀로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신생대에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야? 빙하가 녹고 있는 간빙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쭉 보면 선생님이 어디만 안 써놨어.
그래서 중생대만 뭐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거야. 알았지? 대체할 때 전체적으로 온난하고 뭐 빙하기나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중생대만 뭐가 없다?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하나.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륙의 분포인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대륙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뭐야? 몰라. 왜 그래? 지각 변동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화석도 별로 존재하지 않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의 대륙의 분포, 지구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알 수 없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고생대로 넘어와. 알았지? 이게 너무 이쪽에다 써놨다. 고생대로 넘어오면 고생대 시대에는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야? 아까 얘기했던 판계야. 알지? 고생대 말에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에 떨어져 있던 대륙이 뭐야? 다 달라붙어서 초대륙을 이룬 거지. 그러면 모든 그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뭐야? 붙잖아. 그럼 하나로 붙어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루니까 그렇게 치면 지구에 바다가 몇 개만 있었겠어? 하나만 있었겠지. 그래서 뭐였더라? 테티스에? 그래서 하나만 있었대. 나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고생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서 뭐한다? 판게아를 이루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 대륙 분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대륙 분포를 보고 어떤 시대인지를 뭐하라?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어디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륙 분포를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그냥 다 붙어 있으면 뭐야? 고생대야. 다 붙어 있으면. 그러면 고생대 때 다 붙어 있다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서 점점 대륙이 뭐야? 분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생대는 뭐하고 비슷한 거야? 현재 대륙 분포랑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고생대 말에 이제 판게아가 생성이 돼서 중생대나 신생대로 갈수록 대륙이 뭐하니까? 대륙이 분리가 되는 거지. 그럼 대륙이 분리가 된다는 건 뭐가 생기는 거야? 바다가 생기는 거잖아. 바다. 그지? 그래서 중생대 때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생성되는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양, 그 다음에 뭐다? 대서양, 이런 바다들이 뭐야? 생성이 되는 거야. 알았죠?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그 1학기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1학기 때 지구에서 기억해야 될 되게 유명한 산맥이 두 개 있잖아. 그 알프스 히말라야랑 안데스 산맥 있잖아. 그래서 요때 이제 뭐가 생겼냐면 요때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돼요. 안데스 산맥이 어디 있는지 이제 기억나?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 그러면 남아메리카 대륙에 안데스 산맥이 생기는 건 태평양 쪽에 있었던 무슨 판? 코쿠스 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에 있는 대서양 바다가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바다가 생겼으니까 대서양 바다가 생성이 되면서 안데스 산맥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가면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뭐다?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 시대에 뭐한다? 신생대 시대에 생성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륙 분포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때 역시 그냥 다 붙어 있으면 뭐고? 다 붙어 있으면 고생되고 조금씩 뭐야?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생대 아니면 신생대인데 신생대가 현재의 모습이니까 그냥 대륙이 뭐야?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비슷하게 생긴 걸 찾으면 신생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기후나 대륙 분포는 이제 이 정도 느낌으로 뭐 하면 되냐면 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이게 되겠죠.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생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쭉 나아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지. 그러면 원래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들은 무조건 어디서 탄생해? 바다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에 지구의 최초, 그랬지?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해.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에 탄생하는데 당연히 어디에서? 바다에서 탄생을 하는 거야. 이유는 뭐야? 산소가 없으면 바다야?
그지?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면 그 대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오존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최초의 생명체가 이 바다에서 탄생하는 그 시기에는 지구에 산소라는 원소는 존재했지만 그 산소라는 원소가 예를 들면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해서 화합물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얘기하는 산소라는 분자는 뭐한다?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산소라는 분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에 뭐가 없어. 오존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최초의 생명체들은 어디서 탄생했다? 바다에서 탄생을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가 이제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선캄브리아 마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생명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게 된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를 기준했을 때 대기 중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서 산소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O3라고 하는 오존을 만들어줘서 지구에 이제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들이 물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체수가 엄청 이제 다양한 종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왜냐면 이게 산소를 이용하잖아. 그럼 그 전에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산소를 이용하면 효율이 뭐 한다? 효율이 엄청 올라가.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 하면 인류가 다른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 비해서 뇌가 발달한 이유는 스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불이야. 불을 써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함으로 해서 단백질을 체내로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서 여분의 단백질 때문에 뇌가 발달한 거거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명체들이 무산소 호흡을 하다가 뭘 하게 되면 유산소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물질을 흡수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아. 그럼 잉여 에너지가 많다는 거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니까 다른 쪽으로 발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지. 무슨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최초의 생명체들은 선캄브리아 시대에 다 어디서? 이제 바다에서 탄생을 했는데 뭐 당연히 그러면 진화 단계로 봤을 때는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단세포부터 시작을 했겠지. 단세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치? 세포 하나로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굳이 이건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단세포 생물을 이렇게 양분을 나누면 단세포 생물은 원핵과 뭘로 나누냐면 진핵으로 나눠져요. 들어본 적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가에서 그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배운 적이 있잖아. 통가에서 배운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봤을 때 유전물질이 뭐에 둘러싸여 있죠? 막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런 유전물질이 막에 둘러싸여 있는 게 진핵이고 유전물질이 막으로 둘러싸이기 전이 원핵인 거야. 그러니까는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 돼 있는 건데 얘네들은 어디에서? 원핵세포에서 무슨 세포로? 진핵세포로 진화를 한 거지. 이렇게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새끼 또 졸립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졸리면 안 돼. 이거 끊을 수 없어. 한 번에 다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단세포가 다시 뭘로 간 거야?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로 뭐 한다? 다세포 생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지. 순서상으로 봤을 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에 결국 그러니까 단세포도 존재했고 다세포도 뭐 한다? 존재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 존재했던 단세포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남세균이래. 남세균. 알았지? 남세균. 뭐 하는 새끼냐? 광합성하는, 그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해서 광합성하는 생명체에서 선캄브리아 시대 말에 남세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제가 광합성을 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방출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존이 생겨서 고생대 때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 기억해야 될 게 남세균이고, 그리고 이 남세균의 화석, 알지? 남세균의 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남세균이 지금 지구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의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인가? 쟤는 무엇이 될 수가 없다. 쟤는 표준화죠.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지.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표준화석이 뭐한다?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 이제 다세포 생물 있잖아. 그럼 다세포 생물은 세포 뭐 하는 거야? 세포 여러 개로 돼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결국 이제 다세포 생물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라인이 무슨 라인으로 가는 거야? 동물 뭐로 가는 거야? 동물 식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다세포 생물 얘기했을 때 동물 라인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해파리, 그렇지? 해파리. 그 다음에 스펀지, 뭐야? 해면류. 이런 애들이 동물 라인이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중에 식물 라인이라고 하면 해조류, 이런 거야. 그래서 선카무라 시대 말에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이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 존재하죠.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 군이다 라고 해서 에디아카라는 그냥 호주에 있는 뭐야? 지명이야, 지명. 알았지?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는 지역에서 뭐한다?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 다량으로 뭐야?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에 다세포 생물이 지구에 뭐한다? 존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를 끝내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가는데 얘네들이 넘어갈 때 우리가 동물은 이렇게 한, 둘, 세 개로 보아야 돼. 한, 둘, 셋. 그 다음에 한, 둘, 셋. 그 다음에 한, 둘, 셋.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동물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뭐부터 한다? 단순한 식물부터 할게요. 알았지? 빨리 끊어야 돼. 빨리 끊고 네가 지금 졸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생명을 하고 선생님이 이따 7시 반에 설명을 해야 돼 또. 알았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식물로 얘기할 때 고생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뭐가 되냐면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 알았지?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양치식물이 있잖아. 고사리가. 그리고 우리가 고사리 뭐 제사 지낼 때 이런 혹은 비빔밥 같은 거 할 때 먹잖아. 그래서 원래 양치라는 것 뜻은 양의 이빨처럼 이렇게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 줄기에 열매 같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양치식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 아직도 제주도 가면 고사리가 많이 분포하는데 고사리는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먹는 거 말고 자연계 가만히 냅두면 뭐야? 엄청 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이렇게 습한, 제주도가 대표적인 습한 뭐야? 습한 육지잖아. 그럼 제주도 가면 고사리가 뭐야? 대땅지만하게 커. 그렇지? 그래서 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이 뭐가 된다?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뭐한다?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성을 해서 그럼 얘네가 죽어서 땅에 뭐 한 거야? 땅에 묻혔을 거 아니야? 그럼 땅에 묻혀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를 뭐야? 쓰는 거야. 그래서 양치식물이 땅에 묻혀서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석탄이야. 그래서 석탄층은 고생대에 번성했던 양치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이제 석탄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생대의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가면 겉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면 속시식물이 뭐 하냐면 번성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쓰는 거랑 네가 이제 책으로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표현하는 게 예를 들면 겉시식물이 중생대 때 번성하고 속시식물이 신생대 때 번성했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쓴 건 번성한 시기를 쓴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가끔가다 재수없게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 언제냐라고 물어보잖아.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그 전에야. 그러니까 그 전에 출현을 했다가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겉시식물보다는 속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뭐야? 잘 살아남아서 그 다음 시기에 번성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출현한 시기를 물어보는 건지 번성하는 시기를 물어보는지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가 제일 걱정이야. 또 그냥 그것만 보고 또 이렇게 표시할까 봐. 그래서 어쨌든 식물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계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무척추 동물 라인들이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 라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없는 애들이야? 척추가 없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무척추 동물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고생대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삽엽충, 그 다음에 방추충, 그 다음에 완종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지? 삽엽충, 방추충, 완종류. 그러니까 근데 이건 지금 뭐 하진 않아도 돼. 지금 외우진 않아도 돼. 그리고 선생님이 모두 안 집어넣었어. 어떻게 생겼는지 집어넣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건 뒤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그 삽지된 그림을 보는 거여서 그냥 고생될 때 삽엽충이나 방추충이나 이제 완종류 이런 애들이 뭐 한다? 이런 무척추동물이 번성을 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면 무척추동물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면 무척추동물 중에 화폐, 동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화폐석이 뭐 한다? 화폐석이 번성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잖아. 그 문제를 풀면 학교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줬을 때 삽엽충, 방추충, 완종류, 암모나이트, 화폐석 이런 애들을 뭐 예를 들면 교재 프린트에 실어 줬을 때 우리가 그 교재에 있는 프린트에 실려 있는 그림을 보고 아, 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지 학생들이 뭐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뭐 방추충이나 완종류나 이런 애들 혹은 화폐석 이런 애들이 그냥 외관상 봤을 때 뭐 동그라거나 방추충 같은 거 방추 모양으로 생겼고 완종류 약간 조개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약간 구분이 뭐야? 구분이 잘 안 돼.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가 칼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갱지에서 봤을 때 학생들 입장일 때 임팩트 있게 팍 모아둬야 돼.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딱 눈으로 봤을 때 뭐 하는 것들을 구별이 되는 걸 될 수 있으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생대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삽엽충. 걔는 딱 바퀴벌레가 생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생대 시대 뭐야?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약간 골뱅이처럼 생겼거든. 그리고 화폐석은 동글동글하게 동전 형태로 이제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뭐 무척추동물 라인을 만약에 뭐 다 외우면 좋긴 하는데 그냥 대표적인 고생대는 삽엽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화폐석. 이 정도 이제 기억을 뭐 하면 되냐면 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런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생대의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원래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디 존재했다가, 바다에 존재했다가, 이제 고생대 시대로 오면 이제 어디로 나오는 거야? 육지로 나오기 때문에, 고생대 시대에는 이제 어떤 애들이 등장했냐면, 양서류가 등장해. 양서류가 뭔지는 알겠지? 이제 물과 이 육지를 뭐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서류가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원래는 무척추 동물인데 물속에 사는 뭐가 있어야 돼? 척추동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이때 어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 두 개는 척추동물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생대 중에 어류에서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뭐가 된다? 대가리에 하이바 같은 거 쓰고 있는 뭐야? 갑주어가 뭐가 되냐면 이제 표준화석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생대 할 때 고생대 대표하는 표준화석이 삽엽충 그 다음에 뭐다? 갑주어. 요 정도 이제 확실히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면 중생대로 넘어오잖아. 그럼 중생대는 보통 우리가 어떤 시대다라고 물어보냐면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파충. 그러니까 양서류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순서상 할 때 이렇게 있지.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파충류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파충류의 대표적인 게 뭐니까? 그냥 공룡이잖아, 공룡. 그지? 그래서 공룡들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뭐가 된다? 표준화석이다.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대에서 우리가 진화하는 단계로 봤을 때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거든. 그래서 요때 이제 중생대 시대에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되는 시조새 뭐야? 시조새가 이제 또 등장해서 이제 시조새가 대표적으로 할 때 어디를 대표하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이제 표준화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 신생대로 넘어가잖아. 신생대로 넘어가면 이때는 포유류의 시대예요. 포유류. 그러니까 포유류 하면 이제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포유류의 대표적인 게 뭐다? 매머드가 되지. 매머드. 그래서 매머드가 또 어디를 대표하는 신생대를 대표하는 이제 표준화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류의 뭐다? 인류의 조상들이 신생대 때 뭐한다? 출현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질시대가 있을 때 각 지질시대에서 이런 내용들을 뭐 하는 거야?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문제 풀 때 뭐 하면 된다? 문제 풀 때 쓰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하면 3페이지까지 쭉 설명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이 뭐야? 뭐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돼.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어? 이게 쭉 다 쓸 테니까 한 번에 찍고 그냥 한 번만 보는 거야. 요만큼만 보면 되니까 실제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다. 그래서 대멸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몇 개 있다? 원인이 크게 봤을 때 3개야, 3개. 알았지? 3개.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뭐다? 대륙이 이동하는 게 대멸종.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대멸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소행성 충돌이 대멸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뭐 하는 거야? 별로 존재하지 않다가 고생대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선캄브리아 말에서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생물 종이 확 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이 고생대가 있었을 때 고생대에 첫 번째 뭐가 있다? 첫 번째 기가 있어. 그렇지?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뭐야? 캄브리아 기야. 그래서 그 캄브리아 기 어디 앞에다 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나서 생명체는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생명체들이 고생대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첫 번째 대멸종, 두 번째 대멸종을 겪고 세 번째 아주 큰 대멸종 이 세 가지를 겪어서 고생대를 대표하는 사벽충이 뭐한다? 멸종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생물 종의 수가 뭐 하는 거야? 회복이 된 다음에 한 번 대멸종하고 다섯 번째 뭐야? 대멸종함으로 인해서 여기도 당연히 이제 화산 폭발이랑 뭐다? 화산 폭발이랑 소행성 충돌 이런 걸 통해서 대멸종을 하고 다시 뭐야? 종이 회복해서 현재 뭐 한다? 현재 이르렀다 이렇게 돼. 그렇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그 전에 완자나 뭐 이런 오투나 이 2015 개정 책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얘가 없어. 그래서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가 판개화랑 빙하설이에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완자나 오투도 책 내용들이 뭐야? 조금 바뀌어서 여기 부분은 뭘 해야 돼? 확인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래서 바뀐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도 대멸종이 있긴 한데 그 대멸종보다는 큰 사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대 때 왜 대멸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왜 대멸종을 했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멸종을 하고 난 이후가 중요한데 대멸종을 하고 이후에 지구에 있는 생물 종의 수가 준 게 아니고 다시 뭐야? 다시 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무엇이 변했을 때 환경이 변했을 때 그 변화된 환경에 뭐야? 적응을 하고 뭐하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원래보다 뭐야? 더 다양한 종들이 지구에 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다음 내용이 뭐야? 여기 다음 내용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책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지질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진화라는 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뭔가를 이렇게 깔아줘야 되니까 과거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에 있었어. 그럼 이 다양한 생물들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게 됐냐? 그거 이유가 뭐냐? 그게 결국은 진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다 했어. 그래서 잠깐 쉴게. 애썼어. 53